그러면 해보겠습니다. 오늘 또 빨리 듣고 가서 열심히 상품을 찾아보는 걸로 하죠. 저도 열심히 찾고 있었어요. 뭐 오늘 열심히는 아니고 지금 한 1시간 찾았어요. 어제에 조금 추가로 더 찾았고, 찾았다기보다 그 키워드만 계속 확장해 나가는 중이에요. 여러 가지 해보는 중. 여기 화면에 뭐 이런 거 막 여러 가지 보면서 힌트 얻고, 좀 비싼 거 보는 느낌으로 뭐 이런 것도 보고 막 보고 있었어요. 오늘의 베스트 이렇게 해서 비싼 거 없나, 키워드 없나 이렇게 또 보고 있었어요. 그래서 쇼핑 연관에 다시 검색해서 밑에 이렇게 막 뜨는지도 보고 있었고, 아무튼 저는 계속 상품을 찾을 거예요. 위너로도 찾고, 중국에서 사서 팔만한 것도 찾고, 여러 가지 계속 찾으면서 힌트를 얻어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시간이 매일매일 충분하게 꾸준히 오늘도 내일도 모레도 주말도 다음 달에도 내년에도 하고 있으면 그 사람은 성장할 수 있고 잘 되어가는 건데, 그 과정을 즐길 수 있으면 제일 좋다 하는 겁니다. 자, 오늘은 제가 위너를 어떻게 활용할까.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쿠팡에서 쿠팡 위너 방식으로 팔아보는 경험하고 있고, 어떤 상품이 팔리는지 상품에 대해서 경험하고 있고, 그 다음엔 그렇게 팔리면 마진이 얼마든 간에 아무튼 매출은 찍히잖아요. 제가 예전에 뭐 재택 알바나 운영 대행 이런 걸 구할 때 어떤 회사가 뭐 연매출이 10억 단위였어. 그래도 10억 단위면 괜찮은 곳이라고 생각했는데, 거기에 알바 지원, 운영 대행 지원 이런 걸로 이제, 아니면 상품 소싱해서 팔아보려고 연락을 했다가 저 쿠팡에서 지금 한 3천만 원 정도 한 달에 팔고 있다 하니까 갑자기 엄청 저를 높게 보더라고. 갑자기 뭐 위너로 팔았는지 뭐 아무것도 물어보지도 않아. 그냥 쿠팡에서 한 달에 3,000원? 이런 느낌으로 갑자기 제가 배워야겠네요. 난 일 구하러 간 건데. 그래서 내 기준에선 이게 뭐 별 의미 없다, 뭐 돈도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누군가에겐 이 매출이 엄청 크게 느껴질 수 있다. 그러니까 우리의 인식의 차이라 이거죠. 모든 게 다. 우리가 막 특별한 브랜드, 삼성 같은 브랜드를 만들어야 되는 게 아니라 그냥 우리 나름의 이 자리에서 얼마든지 남들에게 좋게 인식될 수도 있고 있어 보이게 인식될 수도 있다. 그런 용도로 위너를 쓸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면 위너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이득은 판매 경험, 그 다음에 팔린 상품들이 뭔지 막 힌트 얻어볼 수 있고, 여기에서 브랜드들도 막 보게 되고, 상품 찾다 보니까 키워드도 알게 되고, 고객들이 이런 고객들, 뭐 캠핑을 좋아하는 고객들이 이런 걸 사는구나, 골프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골프 용품이 비싸니까 좀 저렴한 걸 찾는구나, 애견이나 펫 관련된 상품 중에 이런 펫 이동 가방 이런 걸 예쁜 걸 찾는구나 같은 고객의 수요도 알 수 있게 되고, 그 다음에 얻을 수 있는 게 매출이라고 했죠. 그 다음에 뭐 조금 약간의 수익. 자, 그러면 여기에서 어떤 식으로 확장할 수 있는지 나중에 알게 되겠지만 하나씩만 풀어드릴게요. 자, 약간의 수익 해봐야 최소 난 3%는 볼 거야, 5%는 볼 거야, 10%는 볼 거야. 그러면 3에서 10% 사이 수익이 생긴다. 누군가에게는 쿠팡은 정산도 늦고 수익 이 정도는 성에 안 차 할 수 있지만, 이거 관념을 조금만 바꿔서 제가 한번 언급했던 이걸 재테크랑 비교를 하면, 재테크 중에 리스크가 0인 재테크는 거의 없잖아요. 부동산도 그래도 뭐 하락할 수도 있고, 뭐 세금 혹은 이자를 감당 못할 수도 있고, 상승장에 샀는데 그게 고점에서 사가지고 이제 떨어질 수도 있고, 막 여러 가지. 그 대신 뭔가 이제 이득은 잠재적으로 클 수 있겠지만, 그래도 어떤 시간적인 공부를 해야 되고, 이런 시간적인 리스크, 비용적인 리스크, 수익적인 리스크 다 있을 수 있고, 주식도 마찬가지고 코인도 마찬가지고. 그러면 돈을 버는 일 중에 재테크, 예금이 제일 안정적이에요. 1년에 뭐 한 2% 3%라고 칠게요. 그럼 이걸 한 달로 나누면 0.2 이렇게 되잖아요. 0.2 한 달에 0.2, 1년에 2, 3%니까. 그러면 우리가 하는 이 사업은 한 달이란 말이에요. 한 달에 3% 최소, 한 달에 최소 10%. 근데 이게
리스크가 0이란 말이에요. 시간은 들었지만 그만큼 그 시간이 우리를 성장시켜줬으니까 잠재적으로는 더 좋아. 단순히 편의점 알바 10시간 한 거랑 온라인 판매 10시간 한 거랑 달라. 지금은 편의점 알바가 하루에 1당을 딱 주니까 더 큰 수익이 될 수 있지만 이건 비교할 수 없는 기술을 키우는 거다. 경험을 하는 거다. 그러면 우리는 한 달에 3%면 한 1년에 36%나 돼요. 그리고 이게 1,000만 원이 예금은 묶여 있잖아요. 근데 이건 1,000만 원 조금 더 한 1,000만 원, 1,300만 원이면 한 달에 1,000만 원씩 매달 3%를 계속 먹을 수 있으니까. 그 다음에 팔리기만 하면 3%에서 얼마든지 이제 내가 이거 팔리는 거 잘 팔리는지 알겠다. 그 제조 공장에 연락할 수도 있고 아니면 그걸 비슷하게 만드는 다른 브랜드의 제조 공장에 연락할 수도 있고 중국에서 살 수도 있고 그럼 마진을 키울 수 있단 말이죠. 그러면 이렇게 약간의 수익을 인식을 바꿔서 재테크랑 비교하니까 되게 크게 느껴진다. 리스크가 또 없는 뭐 돈벌이 수단, 재테크 수단 이런 게 잘 없는데 이거 참 크구나. 그럼 이걸 누군가 더 확장해서 내가 아직은 공신력이 없지만 이런 위너 등등으로 매출을 많이 내요. 매출을 많이 내면 두 가지로 갈 수 있어. 나중에 여러분들은 잘 모를 수 있고 나도 모르지만 돈을 굴리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1,000만 원이든 3천이든 1억이든 10억이든 자본가, 자산가 분들이 있어요. 이게 뭐 우리 주변에 다 흔히 있어요. 나이가 있으신 분들은 돈을 굴려야겠는데 하면서 예금을 넣는단 말이에요. 근데 예금 이자가 0. 몇 프로 높은 곳의 소식을 듣고 거기에 찾아가서 예금을 해. 그 0. 몇 프로 왜냐 안정적인데 이자가 높으면 그걸 되게 좋다고 보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의 자본을 우리가 굴려줄 수도 있겠죠. 나중에는. 왜냐 리스크가 0이라는 것과 내가 이렇게 매출을 냈다라는 데이터가 있으니까. 그러려면 신뢰가 필요하겠지만 그래도 되는 구조이긴 해요. 이런 구조적으로 그들이 온라인 판매를 모르겠지만 구조적으로는 가능하다. 그러면 이걸 나중에는 이런 식으로도 활용할 수 있어. 요즘에 법인이나 뭐 자녀에게 자산이나 법인이나 이런 걸 기업 혹은 가업 승계할 때 증여세가 너무 많단 말이에요. 막 거의 40% 넘게 나올 거예요. 뭐 어쩌고 세금 다 떼면은 세금이 너무 많아. 그러니까 재산이 팍팍 주는 게 너무 싫은 거 이 사람들은. 그러면 이런 사람들이 법인을 2개 차려놓고 자녀 명의 아빠 거. 근데 자녀 명의로 법인을 차릴 때도 뭐라 될까 대여금 같이 이 회사에서 돈을 빌려줘. 그래서 지분을 자녀가 취하게 해놓고 그 다음에 이 법인의 어떤 매출을 여기의 오더나 여기에서 다른 데를 통해서 오더를 해가지고 1대1만 맞춰주는 거예요. 여기에서 매출 1대1 1대1이라는 게 남는 게 없단 말이죠. 노마진이어도 괜찮아. 여기에서 사고 여기에서 팔고 그런 식으로 자산을 기업을 승계할 때 뭔가 세금 관련된 게 고민이 많아. 그러면 이 세금 관련된 사람들 특히 법인을 운영하는 사람들은 그런 게 있어요. 법인은 매출만큼이나 대출이 나올 수도 있는 확률이 좀 높거든요. 법인에서 이제 세금 매출을 신고하면 이 신고한 자료, 부가세 자료 등등을 바탕으로 이제 기업에서 너희 매출 많구나 매출 기반 대출을 해주기도 해요. 그러면 어떤 법인에서는 이런 걸 원해요. 우리 법인 운영하는데 1번 부동산 관련 법인인데 그냥 부동산만 하고 있으면 세금이 세. 근데 부동산만 안 하고 다른 사업도 같이 해요. 그럼 세금이 줄어. 그런 목적으로 이런 매출을 올리기 원하는 사람. 그 다음에 법인인데 그냥 마진 없어도 돼. 매출만 늘려줘. 매출. 그래서 이 매출 지표를 뭔가 회사 인수합병 할 때 회사의 가치를 높이는, 회사의 영업이익이 좀 낮아도 그래도 매출이 높으면 뭔가 아무튼 이점이 있다. 그런 용도. M&A 할 때. 아니면 대출. 이렇게 매출 쫙 뽑아가지고 어차피 난 100만원 넣어서 100만원 받은 것 뿐이야. 1대1 비율 교환했어. 근데 갑자기 없던 돈이 생기는 거예요. 대출이라는 게 생기는 거예요. 그럼 대출을 받아서 원래는 사업 자금으로 대출 받아서 부동산 사면 안 되지만 어떤 사람이 이렇게 하는 거예요. 부동산을 이 대출이라는 걸 시드 삼아서 부동산의 장점이 대출이라는 레버리지가 생기는 거잖아요. 뭐 그냥 내가 투자한 게 3이고 대출이 7이 나오면 내가 원래는 돈이 0원이야. 그럼 못하는 건데 3만 있으면 7을 얻을 수 있다.
뭐 당연히 리스크가 있겠지만, 근데 이 3조차도 내가 1대1 비율로 교환한 이 대출금으로 이 3을 투자하고, 그럼 이게 10이었다면 곱하기 세 채를 살 수 있는 거예요. 아파트든 뭐든. 이런 식으로 굴리는 사람도 있어. 그러니까 개념적으로 내가 몰라서 그렇지 여러 방식으로 이런 매출을 활용할 수 있다. 이런 리스크 없는 매출을 늘리는 방식의 위너 방식 등을 활용할 수 있다 하는 게 이제 하나의 설명인데, 설명 하나 있는데 20분 지나버렸네. 오늘도 뭔가 시간을 배분을 잘못한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 매출 판매 경험을 이제 우리는 잘 모르지만 누군가는 한 개라도 팔아보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다. 그럼 그런 사람들에게 좋은 정보가 되잖아요. 왜냐? 그런 사람들의 시간을 아껴주잖아요. 한 달을 헤매면 하루에 10만원이라 치면 300만원 아끼는 거고, 시간만 아끼나 정신적으로 해소되는 해소감도 있겠고, 실제로 판매해서 수익도 얻겠고, 그런 분들에게 이런 방식을 알려줄 수도 있는 거예요. 왜냐? 쿠팡 아이템 위너 방식은 뭐 정성주란 사람이 독점하는 게 아니니까. 저도 이 방식을 아르바이트 해주고 운영 대행 해주면서 어떤 사장님이 이런 방식도 있다던데 한번 해볼래? 그냥 나는 되게 좋다고 느꼈는데 이 사장님은 별로 관심이 없어가지고 내가 했어요. 해서 매출을 막 내고 알려줬어. 사장님 이거 하세요. 안 해요. 너무 그냥 짜잘한 것 같대. 옛날에 막 크게 사업하시는 분들은 이런 것도 성이 안 차요. 나도 누군가를 통해서 알게 된 걸. 이런 식으로. 이것도 생각이 가로막아요. 내가 어떻게 뭐 강의를 할 수 있을까? 어떻게 모집하지? 별의별 생각이 다 들어. 근데 나중에는 다 하게 될 거예요. 왜냐? 제품을 팔다 보면 마진이 적네. 현금 흐름이 안 도네. 어떤 이유에서든지 수익을 낼 수만 있으면 뭐라도 하겠어 라는 마인드로 점점 바뀌거든요. 지금이야 뭐 예를 들면 제가 20대 아니면 뭐 30대예요. 그리고 나는 예를 들어서 나는 아직 어리고 부유하고, 뭐 예를 들어서 이거 실제가 아닙니다. 잘생기고 똑똑하고 뭐 성격도 좋아요. 그러면 나는 지금 아쉬울 게 없잖아요. 그러면 만날 사람, 이성이든 뭐 동성이든 만날 사람들을 잴 수 있단 말이에요. 내가 들어가고 싶은 회사를 정할 수 있단 말이에요. 내가 하고 싶은 사업을 정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일이 자꾸 안 되기 시작하고, 내가 나이가 들어가기 시작하고, 돈을 잃기 시작하고, 내 주변에 사람들이 점점 떨어져 나가기 시작하면, 그때는 아쉬울 게 생겨서 어디든 날 받아주는 곳에 가고 싶고, 어디든 돈 되는 거면 뭐든 하고 싶고, 누구든 날 만나주면 만나고 싶다. 지금은 우리가 온라인 판매 아직 많이 안 해봐서 이것저것 잴 수도 있고, 내 기준에선 내 생각에는 이런 식으로 생각할 수 있는데, 나중에는 저처럼 이게 타협하는 게 아니라 현실을 알아가는 거예요. 내가 지금 이걸 재고 있을 수가 없어. 제품도 그냥 내가 하나 딱 집으면 이거 기가 막히게 팔린다 이런 게 없어. 그럼 나도 온라인 판매 7, 8년 했어도 주구장창 찾는 거예요. 찾으면서 이게 팔리지 안 팔릴지 잘 모르겠어. 그러면 또 한번 리스크 안고 중국에서 사와가지고 또 한번 팔아보고, 이걸 내가 충분히 팔아볼 노력을 했는데 안 팔린 건지, 노력을 안 한 건지, 상품이 별로였는지 모르겠다. 모르겠으니까 어느 정도 확률적으로 한 이 정도는 그래 성공 확률이 있구나 를 알고 이걸 곱하기 양으로 때려받고, 그럼 한 개 하지 말고 10개 100개 하면 10개 중에 2개 될 것 같으면 그럼 100개 하면 20개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도 접근하고 점점점 현실을 알게 된다. 그러니까 나중에는 저런 걸 고민하고 말고가 아니라 뭐든 하게 될 거예요. 돈을 벌 수 있는 방법 중에 뭐가 있을까? 그때 이런 게 아쉬워질 거예요. 이런 매출, 이런 판매 경험. 왜냐? 이론만으로는 사람들이 오지 않거든요. 그래도 팔았다는 걸 증명을 하거나 보여줘야 돼. 그래도 매출을 보여줘야 돼요. 그래야 날 믿고 따르거든요. 그래야 나한테 신청을 하거든요. 그럼 아까 그 법인 이야기랑 똑같죠. 법인에서 나 수익은 상관없고 수익은 너 다 가지고 그냥 매출만 많이 뽑아줘. 1대1 비율로 나도 좋아. 1을 넣었는데 수익은 나 안 가지고 너가 가져. 나한테 1만 돌아와도 돼. 근데 매출이라는 게 생기니까 그 사람이 할 수 있는 게 많아졌죠. 회사의 가치도 높아 보이고 대출도 나오고. 근데 내가 마침 그 사람의 회사의 이런 매출을 올려주는 사람이었어요. 매출을 올려주는 사람. 이걸 대행해줬어요. 만약에. 그러면 내 사업자도 아니고 내 돈도 아니었지만 난 이걸 대행해줬으니까 내 지분이 100%잖아요. 이 일에 관여된 건. 그러니까 난 떳떳하게 이 매출을 내가 낸 매출이다 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매출을 내면서 받은 수익은 이 정도지만 이것이 이후에 생긴 어떤 부가가치는 훨씬 더 높았다 이거죠. 이거를 다 계산하고 막 분석하고 하려고 하지 말고 그저
하나에 집중하고 열심히 하다 보면 이런 기회들이 눈에 보이고 뭐 되기 시작해요. 근데 전제 조건은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해야지 이런 게 찾아와. 그냥 생각만 하거나 이론으로만 괜찮을까? 이렇게 하면 좋을까? 막 생각하는 사람들은 엄청 느리게 돼 있어. 그 생각이 많을 수밖에 없는데, 나도 생각이 늘 많은데 결론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결국엔 해야 되는구나. 실행해야 되는구나. 생각하는 시간을 좀 줄여도 되는구나 라고 바뀌게 된답니다. 아셨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잘 팔리는 상품에 대해서 상품 혹은 고객에 대한 힌트를 얻을 수 있게 된다 했잖아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키워드를 막 검색을 하거나 분석하고 백날 해봐야 이게 잘 팔린지 안 팔리는지 정확히 몰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녹용이라는 키워드가 경쟁 강도가 3대1 뭐 이렇게밖에 안 됐어요. 월 검색량이 몇만 돼. 되게 좋아 보였어요. 근데 제가 이걸 제품도 괜찮았어. 대관령에 있는 거의 11만 평 사슴 목장을 운영하는 되게 큰 곳에 이제 제품을 온라인으로 한번 팔아보기 원한다고 해서 내가 그거 팔아주면서 한번 해봐야겠다. 그래서 네이버에서 순위가 5위까지 갔어. 근데 안 팔렸어요. 팔아보니까 알게 되는 게 있었어요. 키워드로는 괜찮아 보였는데 표면적으로는 팔아보니까, 노출을 해보니까 녹용은 홍삼이랑 달라서 그냥 노출만 되어서는 사람들에게는 신뢰도 필요하고 아무거나 안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름 있는 기업의 것을 사거나 아니면 얼굴을 노출해서 TV에 출연하는 어떤 뭐 김호곤의 김호곤 박사의 어쩌고 뭐 이런 거를 사는 거예요. 아니 우리 이 사슴 목장에서 한의원에도 녹용을 납품하는데 한의원은 훨씬 3배나 비싼데 우리는 직판으로 해가지고 거의 3분의 1 가격인데, 그래서 싸게 했더니 사람들은 뭐 신뢰도도 없는, 인지도도 없는 거 싸구려네 해버리고, 또 이거 한의원만큼이나 비싸게 했더니 너희는 믿을 수도 없는데 비싸네 해버리고. 녹용이라는 상품의 특성을 나는 팔아보기 전에는 몰랐어. 고객의 인식을 나는 팔아보기 전에는 몰랐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팔아봐야지만 아는 게 있어요. 우리가 추측하기는 참 쉽지 않아. 근데 우리는 지금 위너를 하려고 여러 가지를 보고 또 그냥 뭐랄까 팔아도 운 좋게 팔아도 볼 수 있고, 그러면 이렇게 듣도 보도 못한 제품이 하루에 3개나 팔리네, 2개나 팔리네, 이 채널 안에서만. 그러면 이제 가늠이 되는 거예요. 내가 몰라서 그렇지 쿠팡에서만 이 작은 제품이 이만큼 팔리는 거면 모든 채널, 대한민국 전체의 시장 규모가 얼마나 큰지 좀 가늠이 된다. 이건 내가 다 커버할 수 없다. 얼마나 많은 시장이 있고 넓은 시장이 있을까 하면서 실질적인 데이터가 생긴다는 거. 실질적인 데이터가 진짜 중요해요. 그냥 아는 거랑 진짜 아는 거랑 완전 달라. 그냥 좋아 보이는 게 많아요. 세상에 좋아 보이는 거, 있어 보이는 거. 근데 실상이 중요해요. 근데 이걸 알려면 팔아봐야 하는데 그 과정에서 너무 많은 시간과 노동력과 비용이 드니까 다 팔아볼 수가 없어. 근데 위너 방식은 가장 빠르게 팔아볼 수 있고 맛볼 수 있는 거니까 이게 엄청난 기회를 준다는 거죠. 여기에서 팔리는 제품 힌트를 얻었어요. 그럼 어떤 회사, 연매출 60억 70억 하는 회사는 그동안 폐쇄몰이나 다른 SNS 같은 걸로만 팔아서 데이터 기반에서 상품을 소싱하지 않았어. 그냥 감으로 막 상품을 소싱했어요. 상품을 만들었어요. 중국에서 가져오든 중국에서 만들든. 근데 그런 회사는 팔리는 제품에 대한 힌트만 주면 자기들이 돈 내서 만들어주거나 중국에서 사입해 주겠대요, 나한테. 그래서 그때 알았어. 팔리는 제품 혹은 키워드를 안다는 것만으로도 이게 메리트가 되는구나. 내 돈이라는 자본금이 없어도 그 회사에서 이런 정보를 받아서 만들어주겠다. 나보고는 팔아만 달라. 그럼 나는 그동안 판매를 할 땐 현금 흐름이라는 게 늘 내 걸림돌이었는데 이런 키워드만 제공을 하면 거의 무한대에 가깝게 팔아볼 수 있으니까 또 좋은 거예요. 그러면 이런 팔리는 제품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럼 또 어마어마한 기회가 있어. 팔리는 제품에 대한 데이터가 있으면 고객들이 왜 사는지 알게 돼요. 고객의 접점이 되니까. 옛날에는 공장 혹은 브랜드랑 소비자랑 이 접점이 많이 없었는데 요즘 세상에는 거의 바로 접점이 되잖아요. 왜 샀는지, 어떤 키워드로 샀는지, 몇 시에 샀는지, 고객 문의가 주로 이런 거에 들어오는구나, 이런 이유에서 사는구나, 이런 이유에서 안 사는구나, 다 알 수 있잖아요. 리뷰를 보고도.
그러니까 고객에 대해서 알게 되면 그 시장을 다 먹을 수가 있어요. 아, 이런 이유에서 이런 제품 샀으니까 그럼 이런 제품도 팔리겠네? 라는 데이터가 생기는 거죠. 그럼 팔리는 제품으로 매출을 내고 판매해서 수익을 얻잖아요. 그럼 이걸 내가 그대로 팔아서 돈 벌어도 되고, 이거 이만큼 매출이고 이만큼 수익 나니까 이거 너가 가져 하고 그야말로 이 제품을 양도할 수도 있어요. 이게 조금 더 커지면 브랜드 양도하는 게 되는 거야. 브랜드를 매각한다, 이런 표현이 꼭 거대 기업에만 해당되지 않아요. 대표님들 오늘 끝나고 한번 검색해 보세요. 브랜드 뭐 양도, 뭐 양수, 매각 이런 거 검색해 보세요. 매출 뭐 몇억, 1억, 2억, 3억, 10억 이런 것도 많아요. 그런 곳에서 수익도 얼마 안 되면서 뭐 이거 나 넘기는데 몇억 받을게 이런 말 많이 해. 법인에서도 그런 일들이 많아요. 이거 내가 잘은 모르지만, 제가 법인에 대해서 잘은 모르지만 매출의 혹은 영업이익의 곱하기 10 하기도 해. 뭔가 그 기업의 가치 혹은 인수자금 같은 걸. 뻥튀기가 많이 든단 말이죠. 그러니까 얼마든지 팔 수 있는 능력, 매출을 낼 수 있는 능력, 혹은 누군가 돈을 벌어줄 수 있는 능력 같은 걸 기르기에 딱 좋은 거다. 이런 판매하는 과정들이. 그게 되게 좋은 기술들이다, 이 말이죠. 단순히 우리가 뭐 제품 하나 팔아서 몇천 원 남았고 이런 것만 봐서는 안 된다 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게 지금은 팔리니까 하나에 얼마 남았고 시간이 얼마 들었고 이런 것만 여기 빈산으로 보자면 여기 위에만 보잖아요. 근데 우리가 요걸 봐야 돼요. 우리가 얼마든지 여기에서도 헤맬 수 있고 여기에서도 헤맬 수 있었던 것들을 지금 팔리는 경험 덕분에 이런 부정적인 생각을 안 하게 됐잖아요. 예전에는 어떻게 해야 팔릴까, 어떤 채널에서 팔아야 될까, 어떤 상품을 팔아야 될까, 별의별 고민, 아직 팔기도 전에 별의별 고민이 막 가로막았는데 이제는 일단 찾기만 하면 되는구나 라는 것이 얼마나 머릿속을 단순하게 싹 비워주는지. 이거 덕분에 그래, 당연히 일을 하는 것도 힘들죠. 근데 일을 해야 돼서 힘든 것도 더 커. 우리가 학교 다닐 때 시험 공부를 하는데 시험 공부를 해서 힘든 사람이 있고요, 시험 공부를 해야 돼서 힘든 사람이 있어요. 저는 이쪽이었거든요. 이게 제일 최악이야. 시험 공부를 하는데 힘든 사람은 그래도 한 걸음씩 가는데, 나는 해야 되는데 하는 것 때문에 힘들고 있으니까 아무런 진전도 없고 생각도 많고, 나는 그렇게 인생을 살아왔던 것 같아서 우리는 지금 요 구간에 들어왔다, 이것만으로도 좋다 하는 거죠. 그걸 객관화하긴 힘들겠지만 명확한 일이기 때문에 이제 말씀을 한번 드리고 싶었습니다. 이해가 안 돼도 되니까 그냥 대충 듣고 넘어가는 거예요. 아셨죠? 이건 그냥 오늘 내가 할 일 열심히 하다 보면, 더 잘하려고 하다 보면, 매출이 안 난다? 그 매출을 내고 싶다라는 욕구 때문에 열심히 하다 보면 조금씩 생기는 뭔가 내 머릿속의 균열이랄까? 어떤 그런 거니까 당장 이해가 안 돼도 괜찮습니다. 아셨죠? 자, 대표님들 제가 오늘 각자의 입장에 맞게 질문을 좀 받아주려고 했는데, 그건 아까 이제 시작할 때 좀 받았다 치고, 우리가 이제 위너 다음에는 어떤 걸, 오늘 이제 마지막 날이잖아요, 이번 주 중에. 그래서 제가 왜 월화수만 일하자고 했냐면, 제가 쉬고 싶어서가 아니에요. 나는 어차피 계속 일할 건데 내 머릿속에 인식을 월화수만 일한다고 생각하니까 마음이 너무 편해요. 제가 늘 일을 열심히 못한 이유가 일을 해야 돼서였거든요. 해야 되니까 엄두가 안 나. 뭔가 작정하고 해야 될 것 같아서. 그러니까 내 머릿속부터 이미 무의식이 가로막게끔 딱 해놨어요. 그러니까 너무 잘하고 싶은 마음에 엄두가 안 나는 걸 없애고자 월화수만 일한다 라고 생각해버리니까, 인식만 바꾸니까 갑자기 나머지 목금토일 이 보너스 같고, 목금토일에 충분히 여유있게 쉴 수도 있을 것 같고, 거기 그날 일을 하면 뭔가 열심히 산 것 같고 이런 느낌이 드는 거예요. 진짜 나를 속이는 건데 진짜 신기하게 속여져. 대놓고 속여도. 그래서 저는 월화수만 일한다 라고 말한 거고, 대표님들도 나머지 날짜 쉬어보세요. 근데 사업은 자기가 책임지는 거니까 쉬다 보면 이거 이렇게 쉬어가지고 되나? 하면서 일이 안 되면 그래 쉬지는 말고 열심히 하자 하게 될 거야. 그치만 월화수만 일하고 목금토일은 쉰다라고 해놓으면 월화수에 더 열심히 일하게 된다니까. 그거 진짜 신기하게 그렇게 돼요. 이런 인식이 되게 좀 중요해. 이 사업에서는 어떻게 인식하느냐, 이 일을 어떻게 인식하느냐, 이게 진짜 중요해요. 월, 수,
일한다. 그러면 나는 3일 일하고 이걸 매주 뭐 주 한 달에 4일인 4주니까 12일을 한 달에 일한다. 이거 곱하기 12 하면 144인가? 1년에 144 이렇게 막 계산하라는 뜻이 아니야. 그냥 인식만, 숫자의 의미를 두지 말고 그냥 인식만, 아, 나 주 3일 일한다. 나머지 날짜는 공짜야. 라는 거. 뭐든지 일이 쉽게 느껴지도록 단순하게 잘라줘야 돼. 내가 상품을 찾고 등록하는 걸 오늘 다 하지 말고 열심히 찾고 한 1시간 쉬어요. 나에게 보상을 줘. 그 다음에 좀 여유가 생기면 등록하고 자지 뭐. 아니면 내일 아침에 하지 뭐. 이렇게 잘라줘도 돼요. 머릿속에 인식을 구분시켜줘도 돼. 잠깐만요. 채팅 하나만 보고. 게으른 완벽주의자. 나도 비슷해요. 뭔가 잘하고는 싶은데 실행이 잘 안 되는.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인식을 한번 바꿔보자 라는 겁니다. 아셨죠? 그래서 제가 이제 위너 열심히 같이 집중해보면서 상품 발굴, 이제 우리는 그 다음 과정을 다음 주에는 위너도 당연히 좀 점검을 해드리겠지만, 그래서 키워드라는 걸 어떻게 확장해 나가면 되고 어떻게 분석해 나가면 되고 어떤 게 팔만한 건지를 좀 볼만한 힌트 같은 거, 상품 소싱, 정석 위탁 판매 이런 걸 한번 살펴볼 거고요. 그리고 SNS라는 것에 어떤 이제 우리에게 주어진 기회가 되는 이유, SNS가 이전에는 좀 멀게 느껴졌잖아요. 이걸로 뭐 돈을 번다라는 개념 아예 기억 안 하셔도 되는데 SNS를 안 하는 사람도 많죠. 여기에 저도 잘 안 봐요. 제 개인 SNS 잘 안 봐요. 근데 SNS를 활용을 해야 하는 이유가 명확하게 있어요. 이거는 기업에서도 모든 SNS를 다 활용하려고 하고, 개인도 마찬가지고, 우리 같은 사람들, 셀러도 마찬가지고, 우리 대한민국에 몇천만 명, 전 세계 몇십억, 그냥 모든 사람이 이 SNS라는 걸 활용하게끔 되어 있다. 세상이 그렇게 바뀌었다라는 걸 말씀드리면서, 이게 이렇게 기회가 되는구나 할 때 이 SNS라는 걸 키울 때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장점, 특기 중에 이런 매출 혹은 판매 경험이 되게 유용하게 쓰인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 반응하는 컨텐츠는 단순히 내 일기보다는 그 사람들에게 도움되는 정보거나 아니면 돈 되는 일이면 더 좋아하거든요. 근데 이건 돈 되는 거니까. 아셨죠? 그래서 그런 걸 앞으로 계속 말씀을 드릴 건데, 그걸 듣는 게 중요한 게 아니야. 듣는 건 그냥 내 머릿속 혹은 내 무의식이 들으라고 그냥 대충 해놓으시고, 이걸 어떻게 하면 실행 딱 한 번이라도 해볼까, 한번 맛볼까. 저 사람이 SNS 어쩌고 하는데 SNS로 수익화 10,000원이라도 좋으니까 한 번만 딱 맛보고 싶다. 제품 판매? 그래, 하나만 딱 팔아보고 싶다. 잘 팔린 상품 뭐 어떤 게 있는지? 그래, 하나라도 찾아보고 싶다. 이런 식으로 접근하면 좋다 이 말이죠. 그러면 그 다음 과정까지 엄청 빨리 갈 수 있어. 듣는 건 중요하지 않다. 그냥 그럴듯하다, 저거 되겠다, 좋아 보인다, 이런 의미 없는 말들, 그럴듯하다, 되겠다, 좋아 보인다, 이거 다 의미 없는 말이에요. 그냥 뭔가 이런 말이랑 똑같아. 안녕하세요랑 똑같아요. 열심히 하겠습니다 똑같아. 열심히 하겠습니다는 아무 쓰잘데기 없는 말이에요. 실상으로 보면 현상적으로 바뀐 게 하나도 없잖아요. 그냥 관념적인 이념, 내 생각 안에 노는 거잖아요. 열심히 하겠다는구나 인 거잖아요. 내 남자친구가 나한테 나중에 잘 먹고 잘 살게 해주겠다고 했다, 나중에 집을 사준다고 했다, 그럼 기분이 좋잖아요. 근데 이거 사실은 실제로 사주기 전까지, 계약서에 도장 찍기 전까지는 쓰잘데기 없는 말이야. 사업에는 이렇다 이 말이에요. 일상생활에 갑자기 사람들 보면서 열심히 하겠다는 사람들을 막 뭐라 하라는 게 아니라, 사업에서는 이런 뜬구름 잡는 이야기들이 너무 많아. 돈 될 것 같은 아이디어 아무 쓰잘데기 없어. 이게 현실화되지 않으면. 열심히 해야지, 뭐 잘 먹고 잘 살고 싶다, 돈 많이 벌고 싶다, 뭐 이거 잘 팔릴 것 같다, 이거 돈 된다고 하더라, 이런 거 아무 쓰잘데기 없어. 실질적인 것만 중요해요 여기서는.
왜냐하면 사업에서는 얼마든지 헤매기 쉽거든요. 나 지금 잘하고 있는 것 같아. 아니면 이대로 가면 좋을 것 같아. 될 것 같아. 같아 하다 보니까 제가 시간이 벌써 몇 년이나 지났어요. 그래서 난 이제 그걸 안 믿어. 나중에 열심히 하면 나중에 돈 준다고 하는 것도 안 믿어요. 내가 이렇게 하면 되겠지도 안 믿어. 실제로 내 눈앞에 되고 있는 것만 믿어요. 그것만 내 올바른 노동력이 들어간 결과값이구나 라고 믿어. 왜냐면 제가 이렇게 자기에게 뭔가 스스로 위로가 될 만한 말을 계속 해왔거든요. 그래, 잘 되겠지, 괜찮겠지. 근데 그거 처음에는 괜찮은데 괜찮겠지 하다가 일이 안 되기 시작하고 나중에 진짜 돈이 없어지기 시작하니까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되는구나 라고 깨닫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앞으로 내가 통제할 수 있는 거, 통제 가능한 거, 내 눈앞에 있는 거, 손에 잡히는 거에만 초집중해보기. 그러면 상대적으로 유튜브에서 어쩌고저쩌고 떠드는 것들 이제 좀 덜 봐도 되는 거예요. 거기 뭐 좋은 정보가 있든 안 좋은 정보가 있든 그 정보가 나한테 의미가 있으려면 한번 해보고 검증해서 진짜 괜찮네라고 알아야 되니까 막 머릿속이 복잡한 거예요. 이게 괜찮나 판단해야 되죠. 실제로 검증하려면 실행해봐야 되죠. 시간 들어야 되죠. 해보니까 괜찮은 것 같은데 이렇네 하고 경험을 통해서만 제대로 된 어떤 실상을 알 수 있으니까 이게 다 우리한테는 머릿속을 복잡하게 만드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아기일 때는 오히려 행복했던 거예요. 그냥 뭘 모르니까. 그만큼 선택지가 없으니까 그냥 눈앞에 있는 게 그냥 전부인 거예요. 그러니까 나름 행복했어요. 근데 우리는 지금 어때요? 나이가 들수록 그런 말도 하잖아. 나이가 들수록 결혼하기가 좀 어려워지는 것 같은 게 난 이제 아는 것도 많고 이제 나는 좀 불편한 것도 많아지고 나 그래도 집이 화장실은 깨끗해졌으면 좋겠고 그래도 이 남자가 그래도 담배는 안 폈으면 좋겠고 그래도 이건 했으면 좋겠고 이제 보고 듣고 막 아는 게 많아지는 순간 힘들어진다. 그 다음에 내가 오히려 선택지가 많아지는 순간 힘들어진다. 어떤 음식점에 갔는데 나는 선택을 해야 하는데 이것도 베스트, 이것도 뭐 사장님 추천, 이것도 어쩌고 저쩌고 해놓으면 오히려 힘들어. 그냥 사장님 여기 제일 맛있는 게 뭐예요? 하고 자신있게 추천해줬으면 좋겠어. 이게 고객들의 심리인 거예요. 요즘에 고객들의 심리. 선택지가 많으면 좋을 것 같지만 오히려 힘들다. 그러니까 우리는 조금 무식하게 보여도 단순한 쪽으로 가자 이 말이죠. 이 회사에도 갈 수 있고 저 회사에도 갈 수 있고 이래서 막 고민하기보다 그냥 아무 때나 받아주는 데 가. 거기에서 어떻게든 성과 내려고 노력을 해보자. 같은 개념처럼 사업도 마찬가지다. 선택지가 너무 많아. 이것도 돈 된다고 저것도 돈 된다고 별의별 게 너무 많아. 그러니까 이거 다 그냥 잠깐 머릿속을 싹 비워가지고 한 가지에만 집중해보자. 이게 작은 성과라도 내게 되면 여기에서 오는 이 어떻게 보면 상승 효과라 해야 되나? 여러 가지 확장성들이 엄청 많아요. 자기의 성취감도, 성공 경험도. 이게 되니까 이래서 안 됐구나 하는 기준점이 되어버려서 되게 머릿속도 단순해지고 여러모로 좋아져요. 무슨 말인지 조금은 와닿기를 바라면서 우리가 오늘부터 쉬어도 되고 오늘부터 아까 수아 대표한테 말했던 것처럼 내가 지금 하루에 몇 시간 일하고 있나? 몇 개 찾고 있나? 그러면 이 양 자체를 늘려볼까? 아니면 찾는 상품군을 다양하게 해볼까? 아니면 단가를 5만원짜리 말고 이제부터 10만원, 20만원짜리만 찾아볼까? 계속 고민하면서 발악을 한번 해보세요. 알겠죠? 발악이라는 표현은 제가 주로 저한테 쓰는 표현입니다. 절대 이건 그냥 고상하게 뒷짐지고 이렇게 뭐 이렇게 되나 하고 있어도 되지 않아. 절대. 살짝 발버둥, 발악이라는 표현이랑 비슷해요. 내가 사업을 해나가는 과정은. 맨날 나랑 싸워. 오늘 왜 12시에 일어났니? 왜 10시에 일어났니? 네가 어제 늦게 자서 그렇잖아. 왜 늦게 잤니? 그냥 뭔가 에너지 소모를 많이 해가지고 스트레스 풀려고 유튜브를 많이 봤나 보지. 맨날 그러고 있어요. 발악하고 발버둥 치면서 조금씩 나아가는 게 현상인데 우린 요걸 다 생략하려고 하다 보니까 현실이랑 안 맞아. 이게 뭔가 빨리빨리 됐으면 좋겠고 슉슉슉 됐으면 좋겠는데 그러니까 다 생각해보면 내 기준에서 힘든 거예요. 요거를 기억할 수 있으면 좋아요. 상품 찾기가 힘들어요? 내 기준에서 힘든 거예요, 사실은. 제가 되게 좋은 영감을 받았던 게 뭐 한번 언급한 적도 있지만 누군가를 통해서 어떤 사람이
부산에서 올라와서 여성분이 열심히 살다가 이제 아파트를 하나 계약을 했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아파트 계약서를 내가 그 다른 사람 통해서 봤어. 유통하고 위탁 판매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나는 그 사람이 뭘 팔고 이런 건 모르겠어요. 뭐 화장품 등등 파는 것 같은데 그건 관심이 없었고, 어디에 제가 포인트를 뭔가 영감을 받았냐면, 그 사람이랑 그 사람의 회사 직원들이 제가 그때 언급했던 것처럼 어떤 제품이든 모든 판매 채널에 다 올려서 파는데, 뭐 광고도 하고 별의별 걸 다 하는데, 그 회사에서 너희 우리 거 왜 파니? 라고 연락이 오면 나 같으면 내릴 건데, 그 사람은 그 회사 직원이 퇴근하면 다시 올린대. 그 다음에 그 회사에 다시 연락 온다. 그럼 죄송합니다 하고 연락 오면 내릴게요 하고 바로 안 내리고 몇 시간 후에 또 내린대. 그 다음에 그런 연락이 2번 3번 반복되면 이번엔 진짜 내릴게요 하고 또 한 번 더 올린대. 그 다음에 이번엔 진짜 안 되겠다 싶으면 한 일주일 있다가 또 올린대. 주말에 올린대. 밤에 올린대. 그러니까 나는 그런 악착 같은 나한테 없는 거예요. 나는 그렇게까지 안 해봤으면서 뭐 된다 안 된다 말하고 있었던 것 같은 거예요. 그동안은 자꾸 뭐가 돈 되는 방법일까, 방법 찾고 다니고 방식 찾고 다니고, 뭔가 돈 버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일까 하면서 자꾸 오류를 뭔가 발생시키는 거죠, 내 머릿속에. 이 사람이 책을 읽어서 잘 된 건가? 이런 생각을 하는 거야. 이거 사실 말도 안 되는 거거든. 나를 월 1,000만 원 벌게 해준 책 3권 이런 식은 완전 말도 안 되는 거야. 책 3권 읽어서 돈 벌 수가 없거든요. 그냥 돈 벌고 나서 이 사람은 알짝같이 열심히 해가지고 돈 벌었을 뿐인데, 하고 나서 이걸 설명하려고 보니까 그냥 나한테 도움됐던 것 같아, 이런 느낌인 거야. 그러니까 자꾸 오류를 찾고 있는 느낌. 오류를 오류 안에서 오류인 정답을 찾으려고 하는 느낌인 거야. 사실은 이게 제일 중요했을 수도 있어요, 그 사람에게. 내가 만약에 그 사람한테 어떤 거 파세요? 어떻게 파세요? 이런 걸 물어봤으면 그 사람이 뭐 답을 안 해줬을 수도 있고 답을 해줬을 수도 있겠지만, 그 방식 그대로 내가 못 팔았을 수도 있어요. 그냥 어떤 거든 누군가는 이동식 카트 같은 걸 팔아서 한 달에 쿠팡에서 2-3천만 원 매출이 되고, 누군가는 이런 테이블 다리 같은 거, 테이블 다리 받침대 같은 걸 가져다가, 이게 너무 5개를 그렸네, 가져다가 월 몇천만 원 팔기도 하고. 그러면 이거 테이블 다리 해봐야 몇천 원 안 하는데요, 이걸로 돈 어떻게 벌어요? 아니, 그 테이블 다리 종류가 한두 개가 아니야. 옵션이 여러 가지가 있어. 이 몇천 원짜리로 들어왔지만 옵션이 여러 가지 있어서 추가 구매도 일어나고, 테이블 다리는 하나가 아니니까 또 곱하기 4는 기본이다. 이런 등등등. 우리가 생각지도 못하는 곳에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돈을 벌고 있는데, 그 돈을 버는 게 방식의 차이라기보다, 방법의 차이라기보다, 사실 지금까지 제가 경험해본 바라는 거의 그런 태도의 차이, 어떤 악착 같음의 차이, 어떻게든 하는 사람. 그러니까 예를 들면 대표님들,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에서 제가 휴대폰 거치대나 요가 매트를 팔았었거든요. 나 리뷰가 당연히 달릴 줄 알았어. 근데 10개가 팔리는데 하나도 안 달려요. 그나마 스마트 스토어는 조금 달려요. 왜냐? 뭐라도 그냥 아무 말이나 써놓으면 포인트 주니까 빨리 해줘. 근데 쿠팡은 진짜 안 달려요. 10개를 파는데 1개도 안 달려. 그래서 제가 그때 느꼈어요. 이게 알아서 되는 건 없구나. 그래서 제가 그때부터 사람들이 생각보다 이 배송에 뭔가 성격 급한 사람들 있잖아요, 나 같은 사람들. 오늘 주문했는데 이거 내일 오는지, 내일 받아보고 싶어, 언제 오는지, 몇 시에 오는지 이런 거 엄청 궁금해해요. 오긴 오는지. 그러니까 구매 이후에는 이 배송이 진짜 중요하구나. 제가 문자를 다 보냈어요. 누구님 출발했습니다. 언제 도착할 것 같아요? 언제 안 도착하면 제가 배송비라도 환불해드릴게요. 뭐라도.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안심을 하기 시작하고, 내가 그러면서 고객님 혹시나 불편한 거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고요. 요 제품 요렇게 쓰시면 되고요. 혹시 정말 마음에 드셨다면 리뷰 하나만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포토 리뷰 하시면 2,000원 더 드려요. 했더니 리뷰가 10개 중에 3개, 4개가 아니라 5-6개가 달리기 시작해요. 원래 1개 달리던 게. 근데 이게 단순히 곱하기 5, 6 정도가 아니에요. 왜냐? 이런 수고 덕분에 안 좋은 걸 달려고 했던 사람도 그냥 3점 이상을 준다든지, 안 달려고 했던 사람도 달아준다든지, 그냥 텍스트 리뷰 달려고 했던 사람도 포토 리뷰 달아준다든지, 이게 곱하기 몇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사람들이 만족하니까 재구매도 일어날 수 있고 소개도 일어날 수 있고, 내가 이 사람들이랑 대화를 하기 시작하고 뭔가 하나라도 더 하려고 하다 보니까
갑자기 더 상세 페이지도 바꾸고 싶어졌어요. 아, 내가 고객 입장에서는 어떻게 포장되어서 오는지 이런 패키징 구성을 보고 싶어 하는, 내가 고객이었어도 그랬겠구나. 고객들이 이런 걸 원하는구나. 라든지. 그러니까 예전에는 몰라, 그냥 대충 아무거나 가져다가 아무거나 팔아. 여러 가지 상품 찾아서 여러 가지 올리기도 바빠. 이건 올리기도 바빠는 내 사정이에요. 근데 고객들은 내 사정을 몰라. 관심도 없어요. 사실 고객들한테 중요했던 거는 이 제품 뭐 몇백 원 싸고 이런 것도 중요하겠지만, 이런 소소한 뭔가 감동적인 이벤트 같은 거지만 소소한 거. 그러니까 사실은 한 명을 감동시키는 어떤 노력이 내 사업을 키우는 걸 수 있었는데, 한 명을 감동시킬 생각은 이제는 안 하고 그냥 때려 박는 거예요. 그냥 100명한테 아무 상품이나 아무렇게 노출해. 그랬더니 어떻게든 되겠지 했던 그 100명 중에 10명도 리뷰를 안 달더라. 근데 이 100명이 내가 챙기기 시작했더니 50, 60명이 리뷰를 달더라. 여기서부터 이제 차이가 나기 시작하더라고요. 대표님들은 이제부터 뭔가 멀리 있는 거, 있어 보이는 거, 좋아 보이는 거 생각 안 하고 그저 내 눈앞에 있는 지금 내가 해야 할 일을 내가 얼마나 더 잘할 수 있을지를 보세요. 이 외부 나라는 게 있고 일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러면 이 일은 잠시 고정을 해도 고정. 왜냐? 이 일까지 바뀌면 너무 변수가 많으니까 일, 위너, 상품 발굴 하나 고정을 해둬요. 그 다음에 여기에서 곱하기니까 효율을 더 내려면 나를 바꾸면 돼. 내 생각, 내 태도, 내 일하는 시간, 방식 이런 걸 막 바꿔보려고 하면 돼. 찾는 방식 등등등. 알겠죠? 상품군 포함해서. 그러면 이제 내가 바뀌기 시작하면 이제 그 다음부터 일을 여러 개를 하든지 일을 바꾸든지 하면 또 시너지가 난단 말입니다. 하나만 하기도 바빠요. 하나만 바꾸기도 바빠요. 아셨죠? 자, 지한 대표님이 당장 인스타 유튜브만 봐도 성공 팔아짓기는 영상들이 너무 많죠. 그 속에서 혼란이 오고 뭘 해야 할지 방향을 많이 찾느라 패닉에 빠져요. 자, 이 말도 너무 좋은 말인데 이건 사실 내 어떤 선택권, 내 삶의 주도권을 상대방한테 넘기는 일이에요. 야, 네가 헷갈리게 말했잖아. 유튜브 네가 여러 정보를 너무 많이 줬잖아. 그 사람들은 그 사람들의 인생이 있는 거야. 내가 그것 중에 어떤 게 괜찮은 건지 알 수 있어야 되고 해볼 수 있어야 되고 그 중에 내가 스스로 의사결정할 수 있어서 스스로 결정해서 선택해서 일해서 돈 벌어야 되는 거예요. 아시죠? 성공을 팔아짓기는 영상들이 너무 많다. 그럼 나는 거기에 이제 결심을 해볼 수 있는 거지. 아, 그래, 좀 이걸 유튜브를 안 보면 정보에서 뒤처질 것 같긴 한데 내 그동안 3개월, 6개월, 1년 동안의 경험을 보니까 많이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닌 것 같다. 과감하게 끊어. 이제 그걸 안 봐. 유튜브를 많이 봤을 때의 6개월하고 이제 안 봤을 때의 한 달을 비교해보는 거예요. 이 한 달이 훨씬 더 성장이 크다? 그럼 이제 대표님한테는 그게 선택이 되는 거예요. 아, 정보를 많이 듣기보다 실행하는데 나는 이제 시간을 쓰겠다라는 선택. 앞으로는 뭐든지 남 탓할 게 없어요. 안 돼도 내 때문, 잘 돼도 내 때문이야. 만약에 이런 강의, 이런 프로젝트를 통해서 대표님들이 잘 되잖아요. 그러면 이 프로젝트나 이 강의를 통해서 대표님들이 잘한 거예요. 100%예요. 그러니까 자기를 봐야 돼. 자기 자신을 들여다봐야 돼. 내가 잘하고 있는지, 내가 잘할 수 있는지, 더 잘하고 싶은지. 저 사람을 통해서 하는 거다. 그러니까 뭔가 선택권, 주도권을 넘겨주면 안 돼. 외부에. 주식 같은 것도 마찬가지고, 주식도 아무리 좋은 교육 다 들어도 결국엔 선택은 자기가 하는 거잖아요. 자기의 경험만 믿어야 되는 거잖아요. 이해가 조금 되셨기를 바라면서 오늘로부터는 이제 계속 위너, 특히 상품 발굴에만 집중을 해보시고 그 외에 신경 쓸 거는 자기 자신. 내가 일을 하고 싶은가, 일을 더 잘하고 싶은가, 시간을 하루에 1시간 쓰고 있으면 3시간 쓸 수 있는가, 쓸 수 있는가가 아니라 써야 되는구나. 왜냐, 아무도 뭐라 할 사람이 없어. 아무도 뭐 책임져 줄 사람이 없어. 내가 선택해서 일을 해 나가야 되는, 이제 수동적인 거에서 능동적인 거로 바뀌는, 직장인에서 사업가로 바뀌는 그런 과정이니까 하나하나가 다 뭔가 좀 몸이 뒤틀리는 것 같은 느낌이 들 거예요. 아, 불편하고 일을 집에 와서까지 해야 되나 싶고 막 그럴 거예요. 근데 해보면 알아. 그냥 조금만 해서는 안 되는 그 경험을 해봐야 일을 더 하게 된다. 그러면 이런 경험들, 이런 실행들을 통해서 내가 성장하는구나 라는 걸 아는 거죠. 예전에는 1시간만 일했었는데
그 사이에 계속 돈 되는 일을 찾기만 했었는데 이제는 그래도 발전했네. 하나의 일을 정해서 일을 더 하려고 노력하는 걸 보니까 이전에 머리로만 굴리던 거랑 다르네 라고 스스로를 이제 좀 뭐랄까 객관화해서 잘하고 있다라고 인식이 되면 또 그 맛에 더 잘하게 되고 그런 겁니다. 아셨죠? 오늘부터 다음 주까지 뭘 해야 되는지 잘 아셨으리라고 믿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열심히 일을 하러 가봅시죠. 질문 있으시면 하셔도 되고 다시 일하러 가봅시다. 저도 마저 일하러 가려고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아 대표님, 인호 대표님, 찬영 대표님, 재광 대표 나오셨고 은혜 대표님, 수아, 효주 대표님, 승진 대표님, 예은 대표님, 지원 대표님 열심히 일하러 갑시다. 이렇게 강의 듣는 건 아무 의미가 없어. 들어서 기분은 좋은데 실제로 변화되는 건 일을 할 때 변화가 돼요. 유진 대표님도 수고하셨고 아이폰 대표님도 수고하셨고 종호 대표님도 수고하셨습니다. 자 여기까지 할게요.